돌마고 10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은 유리함수 꼴의 fx가 이 그래프가 1,3을 지나면서 직선 y는 x 빼기 1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좀 중심적으로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유리함수를 처음 배울 때 모든 유리함수는 정확하게는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선대칭 직선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우리 만나는 교점이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알아내 보시면 x 빼기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 친구를 같다고 놓으셨을 때 2x는 6 이렇게 하셔서 x는 3인 걸 구해내실 수 있고, 즉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 3,2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유리함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시면은 x 빼기 3분의 위에 상수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을 지나도록 이 그래프에 이 함수식에다가 좀 넣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K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가 3이 된다. 즉 우리가 K는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함수식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x 빼기 3분의 빼기 2,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fx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f5에 해당하는 5를 좀 대입을 해주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마고 11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x가 1부터 6까지 되어 있는 이러한 집합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고요. f를 두 번 합성한 게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f1이 2와 합친 게 7이 된다는 얘기를 토대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세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 단원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경우의 수 단원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경우의 수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주의 있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을 두 번 합성하신 게 1이 나오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을 넣었을 때 나온 값이요, 당연히 1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 합성해서 이 친구는 무조건 1이 나오신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게 되면요,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해 크로스한다 라고 하는, K가 들어갔을 때도 얘가 그러면 1이 나오셔야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셔야 됩니다. 왜? 두 번 합성한 게 1을 한 번 합성하면 K,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성한 게 1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1이 K, 즉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건을 좀 세워보면은, F1이 일단은 1인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우리가 K를 지정할 것도 없이 우리가 크로스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F1이 1이기 때문에 F2가 6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F2가 6이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로 우리가 나머지 1대1 대응을 자동으로 배치해주면 3, 4, 5, 6이 4개의 우리가 치역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4팩토리얼만큼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계산해 주시면 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이 예를 들어 2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F2가 1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제외시켜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예를 들어 F1이 3으로 가실 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경우 3,1을 지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또 만족을 시켜야 되니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F1이 3이니까 F2가 4인 것까지 좀 맞춰주면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갖고 우리가 함수를 짜게 되는데요. 이 경우 총 3팩,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F1이 4인 경우, F4가 1로 가시겠고요. 그 다음 F2가 어디로 간다? 이 친구랑 더한 게 7이니까 3으로 가신다. 이 친구 또한 3개에 대한 대응 관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6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1이 5로 가실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F5가요. 어디로 간다? 1로 가신다. 그리고 F2가 마찬가지로 2로 간다. 이렇게 3개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빠르게 찾았기 때문에 또 6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는 이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F1이 6으로 가실 때고요. 그러면 F6이 어디로 간다? 1로 가시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친구가 6이기 때문에 F2가 몇입니까? 1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 또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4, 666 더하셔서 총 42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마고 12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겨있는 좀 기본형에 가까운 우리 유리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선 이 친구와 만나는 두 점이 PQ고요. 그 다음에 이 PQ가 원점과 이루는 넓이가 12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P와 Q에 대해서 좀 미지수를 좀 잡고 좌표를 좀 나타내 보시면은 우리가 요 보고 있는 이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마이너스 x의 지우기로 그으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교점이 여기와 여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친구의 교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y는 x 대칭에 대한 점이고요. 그리고 얘네 둘을 얘를 한번 a, a분의 k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a분의 k, a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는 거를 좀 이용해 볼 텐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를 m이라고 놨을 때 OM 거리를 먼저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M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이용해서 이 직선을 한쪽으로 모은 x 플러스 y 빼기 6은 0과 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대입을 하시고 절대값을 씌워주는 이 공식 꼭 잊지 말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루트 2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럼 OM 길이가 3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OM 길이인 3루트 2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 길이를 곱했을 때 우리가 넓이의 2배가 나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PQ 길이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를 나눠주시면 3루트 2 24에서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이게 4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4루트 2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게 왜 그렇냐? P랑 Q를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 친구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기울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를 안다면 즉 여기 길이가 지금 4루트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점의 관계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을 그어서 점과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이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x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4루트이면 여기 길이가 여기가 4고요. 이쪽도 4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 친구의 x좌표인 a에다가 4를 더하신 게 a분의 k가 된다는 것 첫 번째 단서로 좀 알아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뭘 구할 거냐? 이 두 점은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몇이다? a분의 k다 라는 두 번째 식 또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요, 어떻게 한다? 1번 식에서 2번 식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거는요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a가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보면은 k 또한 몇이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K 둘 다 알아냈고요. K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몇 번? 4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마고 13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 도형에 우리가 몇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총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요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에 자유가 있다 총 4가지에서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닌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긴 이 친구를 먼저 우리가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렇게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할 때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모든 문제 색칠을 좀 해주시는데요. 가장 인접한 게 많은 순서대로 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인접한 게 많은 여기부터 좀 칠해보시면 여기 4가지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이 친구 인접한 면이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 피해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3가지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이 친구는 또 여기 옆을 피하면 되니까 또 3가지 이렇게 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칠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친구 지금 B와 D가 지금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가 몇 가지, 3가지를 칠할 수 있는지 2가지를 칠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칠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조건을 나누셔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조건을 나누고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먼저 조건을 나누시는 게 아닌 마지막 색깔을 칠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B와 D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대해서 먼저 좀 조건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B와 D가 우리가 같은 색깔입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좀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4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3가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B와 D가 같은 색깔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1가지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하고 있는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면이 B와 D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와 D 1가지만 피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3가지를 칠해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면요. 108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와 D가 이번에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D가 다르면요. 요거 또한 그냥 다르다는 조건 하에 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친구만 피하면 돼서 3가지,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인접한 게 하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피해줘야 될 건 총 2가지, B와 D. 여기 C와 D 둘 다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와 D가 다르다라고 놓고 풀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피해야 될 건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결론을 내려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하나 더 있죠.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에다가 요거 다 계산하시면 144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108가지 결론은 108가지와 144가지를 더한 252가지가 결론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마고 14번 문항에 대한 해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A, B, C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무리함수, 어떤 무리함수, 여기에 A, B, C를 채운 이거의 역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구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파악하시면 몇 콤마면 2 콤마 마이너스에 이렇게 파악해낼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요리함수 빠르게 또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x 빼기 2분의 위에 상수는 모르고요. 빼기 1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 친구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다? 3 콤마 0을 지나고 있다. 여기다가 3 콤마 0을 대입해 보신다면 여기다가 밑에가 1이 되고요. 위에는 k 빼기 1이 0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k가 몇이다? 1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우리가 몇이 나온다? x 빼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가 나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형 형태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밑에가 x 빼기 2.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친구 정확히 저 친구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a가 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빼기 1이다. 그 다음에 b는요 3이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거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다가 쓸 건다? 저기 무리함수에다가 식 그대로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 무리함수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무리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차함수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구하는 방법을 다들 알고 있기를 바라면서 얘를 빠르게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친구의 꼭지점 좌표가 지금 3,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이 친구의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얘 역수를 취해서 x 빼기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를 xy를 자리를 바꿔주셔야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다시 집어주면 이거의 정의역의 범위를 알아내는 것까지가 원래는 미션이겠지만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건 정의역이 이 부분에서만 지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함수만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려보자면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요. 0을 간단하게 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일단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점은 마1부터 2까지다. 마1이 그러면 요쯤 있겠네요. 그 다음에 2가 한 요쯤 엄청나게 낮은 지점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두 지점의 최대 최소는 최대가 여기가 될 거고요. 최소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신 값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몇이 나온다?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2 맞네요. 네,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더하기 3까지 하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더해 주시면 우리가 몇 번? 2번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인데 조금은 계산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 또한 다 맞추고 가셨기를 바라면서 해설 마치겠습니다. (15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2 즉 여기서 간단하게 좀 쓰고 지나가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있는 집합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부터 어디까지? 17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X라는 집합은 A에 속해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X와 B가 합집합을 한 게 12개가 나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또한 좀 쉬운 유형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B가 갖고 있는 집합이 총 몇 개다? 이 친구 계산해보면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와 X를 합집합을 했는데 12개가 나왔다는 거는 B가 갖고 있지 않은 2개가 추가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좀 다시 써보면은 A는 1부터 쭉쭉쭉쭉 12까지 있는 집합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8부터 9, 그 다음에 쭉쭉쭉쭉 17까지 있는 집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B에 없는 2개가 추가되어야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에 있는 원소가 X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B가 10개이기 때문에 X와 B가 합친 게 12가 되시려면 2개가 추가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즉슨 A에 속하는 X가 B에 없는 걸 2개를 더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1부터 7까지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라서요. 자, 7개 중에 2개를 뽑은 21가지를 먼저 써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7까지 원소 중에 2개만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세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X가 요런 녀석들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X 같은 경우에 우리가 12, 즉 1부터 12까지만 가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자, 8부터 어디까지? 12까지의 원소를 들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차피 우리가 합집합을 했을 때 12개가 나오신다는 건 여기서 뽑은 2개가 추가돼서 나머지는 B가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X는 8부터 12까지는 갖고 있어도 되고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 9, 10, 11, 12 총 5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뭐 넣을 건 넣고 넣지 않을 건 넣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좀 세워주면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를 좀 세워주시면 이게 5제곱 3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B와 X를 합쳤을 때 12개가 된다는 얘기는요. B가 갖고 있지 않은 2개를 우리가 추가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서 1부터 7까지 중에 2개를 뽑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갖고 있는 원소를 X가 갖고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X는 어디까지? 12까지밖에 지금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부터 12까지는 X가 들고 있어도 되고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부터 12까지의 원소를 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처음에 7개 중에 2개를 뽑은 이 개수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정답이 672. 이렇게 해서 3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시대회에 A학급 4명, B학급 2명, C학급 2명이 즉 A만 4명, 그 다음에 B가 2명, C반이 2명 이렇게 총 8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8명을 이렇게 앉힐 건데 같은 줄에 같은 학급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앞뒤로도 같이 앉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학급의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치할 때 학급의 번호가 작을수록 즉 번호가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와 B반이 한쪽에 앉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얘네들을 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B반이 4명인 걸 좀 이용을 해볼 건데요. 4명이 앉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먼저 보면은 이 친구는 첫 번째 이렇게 4칸을 좀 그려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4칸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자, A를 먼저 배치를 해주시면 자, A에 여기에 앉는다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앉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대각선도 앉으셔야 되고 여기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자, 이렇게 A가 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A의 자리 배치가 우리가 2가지가 나온다는 사실도 보였을 겁니다. 자, 처음에 앉은 이 친구가 여기에 앉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A의 자리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2를 곱하고 시작을 해 주실 건데 여기서의 이 A는 2는요. A의 자리 배치 A의 자리 배치에 관한 2를 곱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를요, 파란색만 이렇게 남기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총 4명이 있고요. 이 4명을 어떻게 둘둘 이렇게
분단별로 2명씩 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일단 4명에 대해서 둘둘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까지 좀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인데, 자, 둘둘 나누시는 거 우리가 분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분할을 좀 생각해 주시면 4C2 그 다음에 2C2를 곱해주고요.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배치를 하셔도 되는데, 자, 분할 후에 우리가 1분단, 2분단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에 수 2팩까지 곱해서 이 친구가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겠다?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A의 배치까지 좀 생각해 준 게 6이다 라는 걸 적고 시작해 보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한 배치가 끝났고요. 나머지 4자리를 우리가 B둘, C둘로 채워줄 건데요. B둘, C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자리 이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데는요.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경우는요. B가 일단 같은 분단에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B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B다. 그 다음에 이쪽은 C, 그 다음에 이쪽은 C.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쪽에 C가 앉을 수 있고 이쪽에 B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2를 좀 먼저 곱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B랑 B가 바뀌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얘네들의 순서는 지금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 쪽에 앉으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 얘네들은 섞지 못하고 우리가 2가지밖에 못 나오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B와 C를요. 이렇게 있을 때 B와 C를 이런 식으로 B 하나, C 하나, 여기도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는데요. B 같은 경우에 바뀔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B끼리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고 C끼리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B끼리 바뀌는 거, C끼리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는 조금 더 보실 건데요. 자,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밑에가 B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C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여기가 C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B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을 곱해줘야 된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서 얘가 또 4가 곱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된 걸 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그 B, C가 앉는 경우의 수까지 좀 더 곱해 보시면은, 자, 헷갈리니까 이 부분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일단은 B와 C를요 한 분단에 이렇게, 여기도 한 분단에 이렇게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B의 왼쪽에 앉을 수도 있는 인원수가 몇 명? 총 2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둘, 여기에 둘 이렇게 해서 일단 한 경우에 4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자, 하나가 앉는 경우가 4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C, 여기가 B인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 거는 뭐 똑같이 가셔도 되겠죠. 여기도 뭐 B, 여기 C 이런 식으로 하나 바꾸고 하시면 얘가 곱하기 4가지가 나오신다.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 이 친구 2개를 합한 18가지가 어떻게 된다?
B와 C를 배치하는 가지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배치하는데 총 12가지가 나왔고요. B, C를 배치하는데 총 18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12 곱하기 18 계산해 주시면은 96. 그 다음에 여기가 12 이렇게 계산되니까 정답은 216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고난도로 좀 출제되는 문항이고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문항이다 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좀 다른 학교의 경우 돌마고는 뭐 2년 연속으로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에서도 사실 고난도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이 좀 처음에 들었을 땐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가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17번 문항 읽어보시면은 일단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고요.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이차함수 포물선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은 데서 정의되는 함수 gx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gx부터 좀 간단하게 그려보실 건데 그 전에 문제 좀 더 읽어보시면은 3보다 작은 함수,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구간이 2죠. 2에서 뭐 두 개 합성한 그래프의 최소가 ht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듣다 보면은 뭐 사실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HT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식을 뭐 성립한다 하면은 일단은 그림부터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X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막 중요한 함수가 여기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GX부터 그려보시면 이 친구의 점근선이 5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은 1. 그 다음 이 친구는 위에가 음수인 친구이기 때문에 2, 4분면에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정의역이 어디? 5보다 작은 부분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오른쪽만 이렇게 그려주신 거고요. 여기가 뭐 5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HT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T에다가 우리가 T가 일단은 3이 아닌 T1에다가 일단 좀 넣어보겠습니다. T1 그럼 T1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H 지금 구하고 있는 거는 HT T가 1일 때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1이 의미하는 것부터 좀 보면은 여기다가 1보다 이상이실 때 x가 3보다 이하이실 때 이 친구에서 우리가 fx, gx의 최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 gx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자, 1일 때 우리가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에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 넣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3일 때 이렇게 넣어보시면 우리가 3일 때 여기다가 또 넣어보시면 3이 나오나요? 네, 3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저 fx의 범위는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t의 범위에 대해서 t의 범위가 아니죠. 1부터 3까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gx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자면 gx의 범위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2부터 3까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때 이 gx를 우리가 정의역으로 삼는 fx의 최소가 몇이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이게 뭔 얘기냐? 자, 그러면은 한번 t를 우리가 조금만 더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해당이 되는 t가 2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자,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범위에서 우리가 저 합성함수가 어떻게 된다? gx의 범위부터 좀 조사를 해보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2를 좀 넣어보시면은 1 더하기 3분의 4 하셔서 3분의 7부터 gx가 쭉쭉쭉쭉 여기서도 4를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 넣어보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fx에 대입을 하셨을 때 우리가 최소가 6이 나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t를 어디까지 쭉쭉쭉쭉쭉 t가 3보다 조금 작은 녀석까지 넣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fx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자, fx는 우리가 일단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6은요, 6의 최소값은 이차 함수의 바로 이 꼭지점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gx의 범위가 2부터 3,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7부터 5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친구의 정의역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의 최소값이 6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한번 6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왜? 얘가 지금 계속 6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 최소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즉, 자, 2와 3이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7과 5고요. 얘가 조금 더 옆으로 가는 아직도 6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6이 나오시냐? 3보다 조금 작은 녀석. 자, 그러면은 여기가 몇쯤 되겠다? 3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 2.999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쭉쭉쭉쭉. 그래서 얘를 대충 3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5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가 3보다 작은 이유는 x가 5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쭉쭉쭉쭉 계산을 좀 해보면은 그러면 gx의 범위가 3부터 무한적으로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되죠. 얘는 물론 3이 아니라 3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겠지만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보다 좀 작은 녀석. 그래서 3보다 크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얘를 여기서 3을 넣으면 3은 얘가 2.9999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즉 이 친구 gx가 2.999999부터니까 자 2.99가 어디 있게 있습니까? 6을 포함한 요 정도 있겠구나. 요 정도부터 우리가 요 정도부터 오른쪽으로 다 넣었을 때 최소값이 6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gx가 2.999999부터 끝까지 봤을 때 얘가 최소가 6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이 꼭지점이 처음부터 해당되고 있던 이 3이라는 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이 범위가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꼭지점을. 그 친구가 누구야? gx가 3일 때라는 거야. 자, 얘도 3을 포함하고 있고요. 얘도 3을 포함하고 있고 이 친구조차 3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80%가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가 우리가 80%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개수는 모르지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6까지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최소값인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위의 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F의 G의 1, 이 친구가 8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G1은요 지금 몇인 걸 알 수 있어? 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2를 대입하신 게 8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좀 대입해 주시면은 A 더하기 6이 8이다 즉 A가 2다 라는 사실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A가 2라는 사실을 얻어냈으면 나머지 F1 넣는 거는 너무나 쉽게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면은 2 곱하기 4 더하기 6인 즉 18 더하기 14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gx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범위부터 여기 있는 범위까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그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3인데요. 얘도 지금 3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인 이 친구도 3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포함하는 부분인 3에서 최소값이 6이 나온다. 이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얘가 숫자가 바뀌거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도 이 부분만 체크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우리가 gx 합성하기 전에 저 f에 들어가기 전에 이 gx의 값이 공통적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값이 몇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이 이 친구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좌표, 꼭지점에 y좌표 금방 알아내서 나머지 마무리하는 건 정말 쉬운 문제라서 여기까지 파악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좀 풀이를 외워서 들어가면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7장의 카드 0, 1, 1, 2, 3, 4, 5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우리가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그때 1을 포함해도 되고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또 A가 1이 2장 포함된 순간 1은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단은 1을 뽑지 않는 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1을 제외하고는 5자리 숫자, 즉 나머지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사용을 해야 되네요. 그 중에서 이 친구 옛날에 했던 이대로 방법을 좀 써보시면 자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4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96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요 이번에 하나만 사용해. 한 번 사용. 이를 한 번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1 포함해서 1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뽑아주는 경우의 수 또한 우리가 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0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왜? 0을 포함하는 순간 우리가 맨 앞자리에 있는 수를 0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세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0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좀 생각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이랑 0은 뽑은 상태고요. 나머지 3개만 좀 추가적으로 뽑아주면 이 경우의 수 우리가 몇 개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0, 1을 제외해서 4개 중에 몇 개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4C3을 좀 써주셔서
네 가지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면 좀 편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 0을 빼고 나머지는 뭐 2, 뭐 3, 뭐 4. 요 정도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위에서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자, 5가지 숫자 중에 0을 맨 앞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96가지라고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얘네를 뽑아줄 때 사용했던 4가지 또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셀 수 있는 가지수가 384가지 이렇게 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다 들어가셔야겠죠. 0을 빼고, 자, 0을 빼고 1과 0을 빼고 나머지 4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2, 3, 4, 5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경우 우리 5개 갖고 우리가 5자리 만드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쓰시면 되겠네요. 자, 5팩토리얼 몇이다? 120 이렇게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는요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째부터 조금 복잡해지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아놓은 것 또한 우리가 0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일단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0을 포함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한 카드가요. 몇 개? 1이랑 0을 먼저 사용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2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뽑아주는 가지수 0, 0, 1을 제외한 4개에서 몇 개 뽑아? 2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4C2, 즉 6을 먼저 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먼저 세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와 3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뽑아놓은 걸 우리가 배치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0을 포함한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앞자리를 좀 고정을 시키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자리가요. 제일 먼저 2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2 땡땡땡땡, 그 다음에 3 땡땡땡땡, 그 다음에 1 땡땡땡땡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좀 찾아주실 건데요. 2로 시작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숫자가 1103, 1103. 그럼 우리가 1103을 1을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가지수는 자, 03을 먼저 어떻게 한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0과 3을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공간이 생긴다? 3공간이 생깁니다. 그 중에 선택해서 우리가 1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2팩토리얼 곱하기 3C2 이렇게 구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 6가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와 똑같은 성질을 지닌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가지가 나온다라는 것 또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우리 한꺼번에 더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6가지. 그 다음에요. 자, 1이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1부터 세어주도록 하는데요. 지금 1023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는데 일단은 요 앞자리 이 친구가 올 수 있는 게 1이 올 수 없기 때문에 1023 중에 023 중에 하나를 먼저 뽑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걔를 0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뽑고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은 3을 좀 곱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3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뽑아서 배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3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유롭게 배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얘가 18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 우리가 다 더해주시면 몇이 나온다? 6, 6, 18이니까 30까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0을 포함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0을 빼고 1, 1, 그 다음에 2, 3, 4, 5 중에 1, 1, 그 다음에 네모 이렇게 놓고 2, 3, 4, 5 중에 우리가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다. 그래서 몇으로 시작합니까? 그래서 4C3, 즉 4를 곱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개, 3개, 4개, 2, 3, 4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섞어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이 친구를 배열을 해주시고요. 3팩토리얼 그 다음 사이사이에 우리가 2개의 1을 집어넣는 가지수 4C2까지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6이고요. 얘도 6이니 36 이렇게 해주시고 둘이 곱하면 몇이 나온다? 144 이렇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친구들을 다 더해주면은 96에 384 더하기 120 더하기 여기서 30에 174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이 친구가 480이고요. 이 친구가 600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까지 합치면 안 합친 게 있나요? 잠시만요. 다시 96에 384, 120, 그 다음에 여기가 18에 여기가 36이네요. 여기서 다시 6을 안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6 두 가지에 여기까지 더해주면 30가지에 6까지 곱해서 18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부분 꼭 수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180, 자, 다시. 여기가 96, 84, 120, 그 다음 180, 144. 이렇게 가시면은 180 더하기 144. 자, 여기까지 더하면은 4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780. 자, 여기까지 더하면 924.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는데요. 가지수가 굉장히 많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은 문제가 아니니까 꼭 틀렸더라도 오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마고 마지막 20번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이 굉장히 처음 접해보면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된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해설 같은 경우에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항이니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힌트 위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위주로 생각을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일단은 XY가 양의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쉽지 않게 산술기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일단은 이 친구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써보시면 세제곱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은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인수분해한 식을 이렇게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고 xy가 지금 양의 실수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x 플러스 y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얘를 2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개를 좀 해주시면 일단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밑에는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우리가 대분수 형태로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웠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좀 앞으로 빼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은
보여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1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남는다? 3xy 이렇게 남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조금 센스가 이 친구가 일단 xy로 한번 나눠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수로 나누면 1 더하기 위에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y분의 x고요. 빼기 1. 그 다음에 얘가 뭐 x분의 y. 뭐 요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 밑에를요. 이 역수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겠다? 일단 얘를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한번 t로 치환을 해본다면 이 친구의 우리가 범위를 알고 있으니 이 친구의 범위를 어떻게 아나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역수관계에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게 산술기하로 나타냈을 때 곱하면 1이니까 이 친구는 2 이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 친구를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가 2보다 크시다라는 걸로 써먹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가 2 이상인 상태로 우리가 어디에다 넣어본다?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신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드디어 유리함수다라는 거를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그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t가 2보다 이상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쪽에다가 간단히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은 얘가 t에 관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t. 그 다음에요 1에서 점근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릴 거야? 2부터 그릴 거기 때문에 2를 좀 대입해 주시면 4가 나옵니다. 2, 4 이렇게 먼저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려주실 건데 뭐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일단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일단 4부터 나왔고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3도 있겠고요. 2도 있겠고요. 1이 있을까요? 1은 없습니다. 왜? 점근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을 포함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4, 3, 2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친구의 값이 지금 얘가 몇이 된다? 2, 3, 4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거의 합인이 우리가 결론을 몇으로 내릴 수 있다? 9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바꾸는 것부터 조금 해보신 후에 이 친구를 치환했을 때 얘 범위를 알고 있으니 이걸로 그림까지 그려내는 거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모든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언제나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